여러분 통장에서 지난 1년간 얼마가 증발했는지 아세요? 평균 120만 원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크죠.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날아갔어요. 범인이 누구냐고요? 북한 미사일이에요. 에이,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내 돈이 왜 날아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날아가요. 실제로 날아갔어요. 지금도 날아가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월급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으로요.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쏠 때마다 우리 돈 얼마씩 나가는지, 그리고 왜 북한이 계속 이러는지 알면 앞으로 여러분 통장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보여요. 오늘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5살 김대리가 있어요. 연봉 4,500만 원, 전세 2억 원에 대출 1억 원 있고 매달 적금 30만 원씩 넣고 있어요. 주식 계좌에는 1,500만 원 정도 들어 있고요. 평범한 직장인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으시죠? 김대리가 지난 2023년 1년 동안 북한 때문에 손해본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손실 주식 계좌예요. 북한이 작년에 미사일 60여 발 쐈어요. 그때마다 코스피가 떨어졌죠. 평균적으로 북한 도발 다음 날 주가가 0.5%에서 1% 떨어져요. 김대리 주식 계좌 1,500만 원이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8% 손실 봤어요. 금액으로 치면 120만 원이에요. 아니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북한 리스크가 없었으면은 코스피가 작년에 10% 올랐을 거라는 게 증권사들 평균 전망이었어요. 결국 북한 때문에 올라갈 수익까지 못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손실은 세금이에요. 이게 더 은밀해요. 북한이 도발하면은 우리 정부가 뭘 해야 할까요? 군비를 늘려야죠. 작년 국방비가 57조 원이었어요. 올해는 60조 원 넘어요. 3조 원 늘어난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이에요. 김대리가 1년에 내는 세금이 대략 800만 원 정도 돼요. 이 중에서 국방비로 나가는 비율이 15%예요. 120만 원이에요. 작년에 국방비가 3조 원 늘어났으니까 국민일 인당 6만 원씩 더 부담한 셈이에요. 김대리 가족 3인이면은 18만 원이에요. 6만 원이면 별로 안 크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1년 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이 핵 개발 시작한 게 2006년이에요. 거의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북한 때문에 늘어난 국방비를 계산하면은 국민일 인당 누적 부담액이 1,200만 원이에요. 세 번째 손실은 기회 비용이에요. 이게 제일 큽니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에 투자 안 하는 외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북한 리스크가 없었다면은 한국으로 들어왔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연간 20조 원 더 많았을 거래요. 20조 원이면 일자리 몇 개일까요? 대략 20만 개예요. 김대리 같은 30대 직장인들이 이직할 때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연봉 협상할 때 갑을 관계가 불리해진다는 얘기고요. 정리할게요. 김대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식 손실 120만 원, 세금 추가 부담 18만 원, 기회 비용은 계산도 못 해요. 최소 140만 원 손해 봤어요. 북한 때문에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북한은 도대체 왜 계속 이러는 걸까요?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북한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남한 경제의 50분의 1이에요. 경기도 하나보다 작아요. GDP로 치면 20조 원 정도예요. 그런데 북한이 1년에 군사비로 쓰는 돈이 얼마일까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5조 원에서 6조 원이에요. 전체 경제의 4분의 1을 군대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냐면요. 여러분이 연봉 4천만 원 받는데 1년에 1천만 원을 헬스장 회비로 쓰는 거랑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북한은 이걸 해야 해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북한 정권의 유일한 협상 카드거든요. 북한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경제 개방이에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해서 외국 자본 받고 무역하고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개방하는 순간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알게 되거든요. 어? 남한 사람들은 치킨 먹으면서 유튜브 보내? 이걸 알게 되면은 정권이 무너져요. 두 번째 방법은 중국한테 얻어먹기예요. 중국이 계속 지원해주면 되는데 요즘 중국도 경제 어려워요.
게다가 중국도 북한한테 짜증나요. 너네 핵실험 그만 좀 해. 이러거든요. 중국 지원도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남은 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위협으로 협상 끌어내기.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긴장 고조시켜서 미국이나 한국이 제발 좀 그만해.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재 풀어줘. 식량 지원해줘. 경제 협력하자. 요구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과거에 실제로 먹혔어요. 2000년대 초반을 볼게요. 2003년에 북한이 핵 개발 선언하니까 육자회담이 시작됐어요. 2005년에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중유 100만 톤 지원 약속이 나왔어요. 2007년에 북한이 핵 폐기 약속하니까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됐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되네? 학습이 된 거예요. 위협하면은 협상하고, 협상하면 지원받고, 지원받고 나서 다시 위협하고, 이 사이클을 20년 가까이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이 방법이 안 먹혀요. 미국도 한국도 또 저런 애 하고 무시하거든요. 제재는 그대로고 협상은 안 열리고 지원은 끊기고 그럼 북한이 어떻게 하냐면은 도발 강도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작년에 미사일 30발 쐈으면 올해는 60발. 작년에 단거리 미사일 쐈으면 올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계속 판을 키우는 거죠. 마치 카지노에서 돈 잃은 사람이 본전 찾겠다고 계속 판돈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연도별로 볼게요. 먼저 올해 2025년이요. 북한 경제 상황이 최악이에요. 코로나로 국경 닫았다가 이제 조금씩 푸는데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식량 부족, 외화 부족, 주민 불만 증가.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려면 뭔가 성과가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대외 협상이에요. 미국이나 한국한테 우리 진짜 강해졌어. 이제 우리랑 대화해야 해. 이걸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올해 더 강력한 도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년 2026년을 볼게요.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새 정부 들어서면 북한이 뭘 할까요? 새 대통령님, 우리랑 대화하실래요? 아니면은 더 센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협상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열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열리면요? 2027년이 진짜 위험해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완성할 가능성이 커요. 전문가들 말로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거래요. 그때가 되면은 진짜 위험해져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우리 이제 진짜 미국 때릴 수 있어. 이 카드를 쥐게 되거든요. 이 상황이 우리 경제 전체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 외국인 투자 패턴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쏘면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나갔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도 한국은 괜찮아.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아예 한국 투자 비중 자체를 줄여요. 영구적으로요. 실제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고객들한테 보내는 리포트를 보면 한국은 좋은데 북한 리스크 때문에 비중 줄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 내도 현대차가 전기차 잘 만들어도 북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덜 올라가요.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요. 전문가들 계산으로는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 주식이 20에서 30% 저평가되어 있대요. 두 번째로 국방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작년 57조, 올해 60조, 내년은 65조 예상이에요. 5년 안에 70조 또 넘어갈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복지 예산 깎거나 아니면 세금 올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실제로 정부가 작년에 뭘 했냐면 청년 주거 지원 예산 3천억 원 깎았어요. 그 돈 어디 갔을까요? 국방비로 갔어요. 김대리 같은 30대 직장인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정부 지원 덜 받는 거예요. 결국 이자 더 내는 거고요. 세 번째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요. 기업들도 불안하니까 국내 투자를 줄여요. 한반도에 긴장 고조되는데 공장 새로 지어? 이러거든요. 실제로 제조업 투자가 2022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투자가 줄면 뭐가 줄어요?
일자리가 줄어요. 김 대리가 5년 후에 이직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부랑 군대 일이죠. 그런데 북한 리스크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응 전략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 주식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글로벌 ITF를 섞으세요. 미국 S&P 500, 나스닥 같은 거요. 비율은 한국 주식 50%, 해외 주식 50% 정도가 적당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사일 쏠 때 한국 주식은 떨어져도 미국 주식은 안 떨어지거든요.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산주 활용이에요.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게요. 북한 도발이 늘어나면은 뭐가 올라갈까요? 국방 예산이죠. 그럼 누가 이득 볼까요? 방산업체들이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KTM 같은 방산주들이 북한 도발 때마다 오히려 올라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를 방산주로 가져가면 북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내 다른 주식은 떨어지지만 방산주는 올라가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죠. 세 번째는 달러 자산 확보예요. 북한 리스크가 커지면 원화가 약해져요.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북한이 작년에 미사일 여러 번 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럴 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 올라간 만큼 수익이에요. 추천하는 건 전체 자산의 20% 정도를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 예금해도 되고 미국 국채 ITF 사도 되고요. 네 번째는 안전자산 비중 유지예요. 주식만 하지 마시고 안전자산도 섞으세요. 금, 미국 국채, 우량 회사채 이런 거요. 특히 금은 북한 리스크 해지에 좋아요. 북한이 뭔가 터트리면은 금값이 올라가거든요.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금에 넣어두면 보험이 돼요. 다섯 번째는 현금 확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북한 리스크가 진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폭락하고 환율 폭등하고 시장 패닉 와요. 그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좋은 주식들이 헐값에 나오거든요. 그때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해요. 추천하는 건 전체 자산의 3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A, 현금 들고 있으면은 이자도 못 받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요. CMA나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면 연 3%에서 4%는 받아요. 자,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딱 세 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자산 점검이에요. 내가 가진 주식, 예금, 부동산 다 적어보세요. 한국 자산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보세요. 80% 이상이면 위험해요. 두 번째, 해외 자산 편입 계획 세우세요. 증권사 앱 열어서 미국 S&P 500 ETF 찾아보세요. 티커는 SPY예요. 당장 사지 마시고 일단 관심 종목 등록해 두세요. 다음 달부터 매달 30만 원씩 자동 매수 설정하세요. 세 번째, 현금 비율 높이세요. 적금 만기 다가오시는 분들, 다시 적금 들지 말고 CMA나 머니마켓 펀드로 옮기세요. 언제든지 뺐을 수 있게요. 북한 리스크로 시장 폭락하면은 그때가 기회니까요. 북한 도발은 뉴스에서 보면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 통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김대리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1년에 100만 원 넘게 손해보고 있어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하시고 북한 리스크에 대비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통장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